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미은 방장님과 또 우리 부자 아빠님과 함께 순천, 광양, 사천 찍고 평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승자로 이렇게 돌아가고 계신 부자 아빠님께서 오늘의 그 전리품을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순천 내려갔을 때 뭐였지? 주공 6단지 1억 500에 매매를 했고요. 이거는 1억 500 그대로 전세 세팅을 요청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니 저 1억 500 좀 깎았잖아요. 1억 300 1억 300, 깎았어요. 200 깎았어요. 1억 300, 1억 300, 1억 300에 매매하고 1억 500에 전세에 올려놓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선 풀 리모델링 상태고 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한 5년 안쪽으로는 손댈 일이 없어 보이는 매물이어서 그쵸. 샤시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샤시 포함해서 다 개조를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 5년은 정말로 손 안 대고 계속 유지해도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충동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사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우리 좀 부자빠님 집에서 나올 때 나 오늘 무조건 한두 개 사고 들어간다라는 결심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챙겨놨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청주 거는 뭐 가보지도 않고 사셨잖아요. 이거 광양은 사실 뻔 하다 못 사셨고. 네, 광양은 사실 용기가 좀 안 나갔어요. 그 동네에 제가 살아봐가지고 네. 오히려 더 이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광양은 아까 우리가 용기 내기 전에 본인들이 전세 낀 매매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매물로 들어갔어요. 모르셨죠? 아까 엿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오늘만 해도 두 채를 매수를 하셨는데 겁 안 나세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런 거 뽕 맞았다 그러죠? 뭐 좋은 매물을 또 양보해 주셔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네. 밥 먹을 때 하나 남은 거 먼저 딱 집어 드시더라고. 제가 그 생존 본능을 보면서 부자빠는 부자 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까 배고파서 눈이 돌아갔어요. 아니 저기 뭐 지금 매물만 먼저 얘기했는데 부자빠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44살이고요. 지금까지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셋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지제 근처에서 동삭동에서 살고 있는 부자 아빠입니다. 아니 애가 셋이라는 것만으로도 부자잖아요. 그 심지어 딸 하나 아들 둘이잖아요. 네. 만루 홈런을 치신 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지제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 네. 아니 센트럴 파크 맞나요? 네, 맞아요. 센트럴 파크. 거기 초품 아닙니까? 초품화는 1단지고 저는 2단지 공원 앞에 있는 거, 중심상가 있는. 그냥 족보라 하세요. 그 정도면 족보하죠 뭐. 그럴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작년에 입주하셨나요? 작년 5월에 입주했어요. 그러면 청약을 언제 했어요? 청약은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5월 입주 직전에 이제 조합원 물건 끝나고 일반 분양으로 해가지고. 조합원 취소 물량이 네. 한 33평은 한 개 나왔을 때, 한 전체 24평부터 이제 34평까지 한 8채 나왔던 건데 33평은 하나 나왔던 거 차이가 넣어서. 그거를 지금 몇 대 몇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97대 1 경쟁률. 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 뭐 특공을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냥 일반 분양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평생 써야 되는 특공 한 번도 안 쓰신 거네요? 예, 안 썼죠. 특공도 안 쓰셨네. 대단하시다. 그런데 97대 1 뚫고 84가 지금 당첨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당첨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당첨이 될 거다라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냥. 뭔가 네, 그 기운이라는 게 느껴졌나요 혹시? 네,
뭐 다른 거 EBC도 EBC 1, 2도 다 넣어봤고 그랬는데 네. 이거 넣었을 때는 이거는 된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 금액을 이제 청약을 넣어놓고 이 금액을 이제 모으려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때릴 때 그 야구도 네. 딱 때리고 나면은 아 이거 홈런이다 네. 이런 느낌이 있대요. 그렇죠. 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구나. 근데 네. 저기 그러면은 취재를 올해 5월에 들어갔다고? 작년 5월에? 작년 5월이요. 작년 5월에 그럼 들어가시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지금까지 해서 몇 개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공동 투자랑 분양권이랑 포함해서 오늘 거까지 얘기할까요? 네. 오늘 거까지 포함하면 9개. 오늘까지 해서 9개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총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9채 있으신 거예요? 네, 9채고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 오피스텔 깃발 꽂으러 올라갑니다. 와 그럼 10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10채 와 그게 지금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달려오신 거네요. 작년 5월에는 저기 센트럴파크 하는 게 있었고 네. 이제 올해 이제 동생네가 괜찮은 데가 있어서 공동 투자로 하나 들어갔고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다 취득한 걸로 보면 돼요.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럼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9월 달에는 책만 읽고 있었죠. 책 읽다가 책 읽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책 읽다가 이제 지제 영신 톡방을 보다가 네. 지제방 카톡방에서? 지제방의 카톡방을 보다가 그날 원래 링크 띄워준 블로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네. 그날 링크 띄워준 블로그를 하나 우연히 봤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 혹시 각자 도생 그 대표 메인 이미지가 그 금발이 그 이미지거든요. 맞아. 그 연예인이 좀 본인과 비슷하게 생겨서 보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끌리던 한번 클릭을 했는데 네. 자기가 투자한 그 투자 매물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분을 처음 본 것 같고 그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매매법을 하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고켈린 블로거를 하나하나 다 열어봤어요. 그게 고도 캘리포니아 거를 보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열어보고 정독을 하셨네. 그 열어보고 이러면 나도 저거 도생해봐야겠다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그날 주중에 야간에 한번 임장을 가고 네. 주말 낮에 주말 밤에 이제 3번을 갔는데 네. 그때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아니 왜요?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피스텔 도생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선 그 리스크를 뽑아봤는데 다가올 그 리스크가 저는 이제 너무 두려웠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이걸 끝까지 가져가시겠다는 거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엑시트 해야 될 대상 자체가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통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매물이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이미 수요층 자체가 투자자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제 값을 내가 주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쪼렙인데 이미 투자자들 상대하려면 그 사람들은 이미 고렙인 상태로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엑시트 하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매물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는 아예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엑시트 없는 그냥 끝까지 인플레이션의 비를 골고루 맞게 하겠다라는 전법으로 갔으면 아마 저도 그거는 취득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살 수는 있었어요? 네, 돌아다녔을 때? 네,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고켈림이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올린 다음에 그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자사관학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이 다 그거 보러 가신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팀키라고 있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려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달에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10월 달에 수업 들으면서 그러면 동시에 사러 다니셨군요. 10월 달 첫 수업 듣고
첫 수업 듣고 그날 오후에 바로 청주 내려가서 하나를 먼저 사봤어요. 혼자서? 이제 와이프랑 애들이랑 가서 그래가지고요. 샀다가 그럼 뭐 사준 건데? 청주 이제 장자마을 부영 아파트를 샀는데 부영. 예, 요거는 제가 그 무슨 구예요 거기가? 상당구요. 상당구. 예, 흥덕구도 아니고 상당구. 예, 상당구. 청주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원래 청주에서 오래 아니, 이깁니다. 살았었고 네. 그 동네가 좋아 보였거든요. 이제 아. 그때 이제 제 기준에는 주변에 학교도 이제 500m 안에 5개, 6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옆에 바로 도서관 있고, 체육시설 있고, 그다음에 초품화에다가 뭐 나름 괜찮아 보여서 접근을 했다가 거기가 산단위는 얼마나 걸려요? 산단까지는 한 30분? 아니요. 그 외곽도로 바로 올라탈 수 있어서 네. 외곽도로 올라타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산단까지 거리도 생각보다 이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네. 제 기준에 15분, 20분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예, 그게 얼마에 사셨는데요? 저 실패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한 투자이긴 한데 네. 1억 2,300에 사고 네. 지금까지 계속 잔금 압박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네. 이번에 전세를 뺐습니다. 1억에 뺐어요. 1억에.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1억 2,500만 원이 갭이 들어갔네요. 2,500개.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걸 2,500개를 준다고.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전세를 얼마에 세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1억 1,000에서 1억 1,500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 단지에 네. 제 매물하고 한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 2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날 이후부터 쭉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계속 못 빼고. 그 상투를 잡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말씀 좀 하시지. 그때는 그냥 우선은 하나는 저질러 봐야겠구나. 그 경험을 해봐야지. 그죠. 뭐든 움직여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 당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당구장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당구 실력 늘려면 핏값을 많이 내야 된다. 네, 계속 물면 되죠. 네. 근데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될 거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갭 2,500은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뼈 아프네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날 또 하시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따님 수업을 듣는 도중에 아니 팬님 수업 듣고 동시에 들었어요? 예, 이제 페니님 수업 1주차 끝나고 2주차부터는 부따님 수업하고 겸해서 들으셨구나. 겸해서 와.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부따님 수업, 네. 토요일 날에는 페니님 수업 이렇게 와. 들으면서 부따님 수업 끝나고 임장조 편성해서 갈 때 그때 익산 매물을 취득했어요. 그때 뭐 저기 다동맘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이제 이상님하고 강짱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심님하고. 아니 굉장히 빡센 분들하고 다니셨네. 다들 보통 분들 아니시거든요. 와. 사실 뭘 취득하려고 가기보다는 좀 이분들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좀 공부하려고 네. 따라갔는데 네. 그날 굉장히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힘들어서 보상 심리에 그냥 그날도 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거기 이제 그래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사야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마침 갭이 그분들 되게 힘들게 다니시거든요. 특히 미상. 맞아. 막 진짜 온 동네방네 걸어 다녀보고. 네.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 친구 멋있는 친구예요. 하루 종일 좀 하루 종일 네. 그죠? 피곤해 같이 다니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익산에는 몇 채를 사셨어요? 익산은 최종으로 3채를 사긴 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아니요, 그날은 네. 한 채 했어요. 한 채 사셨고. 네, 그날 한 채 하고 얼마? 그날은 갭 300짜리. 저기 취득세 다 포함해서요? 아니요, 취득세
포함하면 그냥 500이네. 포함하면 500이죠. 앞으로는 포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갭 500으로 또 사셨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러 오는 날 좀 미리 더 보고 내려왔어요. 네. 괜찮은 거 있으면 더 취득을 하려고. 네. 그래서 그날 내려와서 두 채를 따로 더 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저기 취득세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럼 300 하고 네. 하나는 풀피 200이죠. 와, 풀피를 또 성공하셨네. 풀피 200이 아닌가? 풀피 300입니다. 풀피 300. 네. 야, 그냥 거저 세 채를 그러면 얻으셨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네, 세 채를. 네. 야, 그렇게 상세를 또 하셨군요. 그 요즘 시대에 풀피 하시는 분들 진짜 귀한데 풀피 막차 타셨네요. 네, 이것도 네. 고켈님이 풀피를 되게 쉽게 얘기를 해놔서 나도 쉽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이런 게 풀피구나라고 덥석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제 중개사님이 이렇게는 거래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들어서 네. 이제 이거를 먼저 잔금을 밀어놓은 다음에 이제 전세를 빼는 걸로 가는 과정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 전세금을 잔금을 밀어놔야 되는데 이제 목돈이 좀 들어가니까 네. DSR은 좀 막혔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신용을 끌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피를 성공하셨어요? 풀피 성공했습니다. 야, 그냥 흥미진진하네요. 이것저것 닥치고 해보면 방법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청주 하나 하고 익산 3개 하신 다음에 잠깐 네, 슬럼프가 오셨네. 네, 이거 이제 잔금 메꾸고 이제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갑자기... 올라가고 전세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취득하려는 마음은 조금 많이 주춤했고 그동안 그럼 강의나 듣고 책이나 보자 하고 있던 과정 중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다가 책 읽고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생각난 책이 있으세요? 진짜 다 좋은 책인데 이거를 뭐 하나 꼽자 하나 못 꼽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돈의 속성. 그건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슬럼프에서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며칠 전에? 네, 돈의 속성 읽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동안 못 모르고 투자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경험치가 돼가는구나. 뭐 좀 많이 힘을 얻었어요. 이제 나 잘못했구나라는 거보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는 게 그죠. 옳은 거구나라고 좀 힘이 많이 돼서 그 이후에 뭐 이제 10배의 법칙도 그렇고 그릿도 그렇고 웰싱킹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슬럼프에 벗어난 건 최근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슬럼프에서 또 일어나자마자 또 오늘 순천에 가셔가지고 또 사시고. 사실 이게 마음을 좀 아예 고쳐먹었거든요. 이제 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주 제도라고 되게 엄청 수익률이 높은 사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제가 이제 돈이 조금 계속 묶여 있고 이제 네. 여기서 배당금 받아서 배당금률도 높고 그다음에 주식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깨지 않아야 될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끝까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야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이걸 깨서라도 사야겠다. 아니 주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부동산이? 그렇죠. 왜냐면 전체 금액 대비 수익률은 확실히 주식이 거기가 훨씬 더 높긴 했어요. 16%짜리였거든요. 주식이요? 네, 이제 평균 배당률하고 주식 오른 상승 가치를 따져 보니까 16% 수익률을 매년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5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사면은 결국엔 나중에 수익률 구조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은 갭 투자라고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그래서 요 목돈을 끊어놓는 것보다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빼서 깨가지고 갭 투자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이거를 취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고.
그런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다라고 그 어떤 아직 계기가 있었을 텐데. 아직 결과는 못 봤지만 네. 요거 한없이 그냥 계속 이제 연 한 300에서 600 정도가 이렇게 수익 구조가 나오지만 묶여놓은 돈이 1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 1억을 갭 투자로 돌리고 나서 그죠. 그 레버리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쵸.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500만 원으로 1억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낫겠다. 아, 앞으로 빌라왕 막 그런 거 300지 빌라왕 300지 이런 거 부자빠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 목표는 50채이긴 한데. 네.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 금방 하실 것 같아요. 300채는. 아,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네.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내가 다주택자가 돼야 되니까 내 신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다주택자는 저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다주택자는 일반 근로소득자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으셨구나. 나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해 이러면서 이제 회사 다니는 게 최고 가치였죠. 그래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애 잘 크고 뭐 그러다가 깨워준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라 그거 읽고 난 다음부터 큰일 났다, 투자해야 된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래서 아이디를 부자 아빠를 쓰셨군요. 예,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아니 켈리체가 쓴 웰싱킹을 보면은 부자의 르상티망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부자는 악인이다. 네,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다, 뭐 적폐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자의 세 가지 조건이 인격과 그 공헌하는 것 그리고 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 내가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주택자가 되는 게 결국은 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이제 이론을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저도 겁이 더 없어졌죠. 이거는 애국하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그런 제도나 매입임대사업자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그런 것들을 지금 예전부터 써오고 있는데 없애는 이유가 뭐겠어요?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우선은 뭐 이쪽 정부 저쪽 정부 차이는 있겠지만 표로 만들어진 정책이니까 부자도 한 표고 약간 영세하게 사시는 분도 한 표고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도 한 표고 그렇게 이제 다 중산층도 한 표니까 결국은 다수의 표를 득해야지 자기가 이제 이 뭐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나쁜 정치가 되죠.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이제 뭐 그래도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아마 그쪽으로 정책을 계속 펼쳐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원래 평상시에 정치적으로 좀 견해가 좀 있으셨어요? 있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좌든 우든 간에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슬럼프에서 벗어나면서 서울까지 입성을 하셨어요. 사실 서울은 좀 상징성으로 좀 깃발을 하나 꽂아야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읽은 부의 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서울이다. 무조건 서울은 하나를 사야 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게 좀 많이 더 와닿아서 바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부의 문학을 읽고 있는 날이었군요. 맞아요. 그의 부의 문학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이잖아요. 어떻게 오피스텔을 살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투자금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가는 매물이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1억 4,700에 사는 매물이었는데 네. 뭐 취득세 4.6% 해서 이제 갭 100만 원 해서 한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는 해요. 아, 네. 900이나 들었네요.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취득세 4.6%는 어떻게든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효성 해링턴 타워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1억 5천에 샀어요. 매매가가. 그리고 전세가 매매가 동일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건 1억 4,700이잖아요. 네. 전세가는 얼마에 맞추실 거예요? 전세가는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 맞춰져 있다고? 네. 그러면 다음 전세가 올릴 때 금방 올릴 수 있겠네요. 네. 아, 갭 200이었네요, 참.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 사람은 쓴 상태인가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안 쓴 사람? 계약을 한 사람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하고의 계약갱신권을 쓰던 안 쓰던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그래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권을 써도 어차피 5% 증액을 할 거니까 뭐 주임사를 하실 거니까. 주임사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매물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주임사를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냅둬도 어차피 제 종부세 대상인 매물로 들어오긴 해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서울에 또 오피스텔이지만 한 채를 매수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그죠? 지금 나는 절대로 저 영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우선 저는 예전에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해서 상급지로 한 칸씩 전진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러면 한 15년에서 20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하나 취득하는 게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한 30개 하시면은 거의 그냥 빌딩주 되는 거예요. 30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오피스텔은 목표는 3개예요. 목표는 3개. 예, 아이들이 서울로 학교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씩 하나, 주려고. 예, 이야, 나중에 증여까지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미리 증여세 내가지고. 네, 이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이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너무 늦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한 단거리 투자 느낌이 들어서 출발 신호 늦게 듣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금리가 오르고 막 뭐 거래가 없고 막 지금 역전세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요? 예. 겁 안 나셨어요? 어차피 주택은 하락장에 취득을 해야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승장에는 좋은 매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지금 개념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다 책에서 나왔어요. 아니 주변에서 막 갑자기 사람 달라졌다 그런 말 안 해요? 아, 안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가끔 이제 친한 동료나 이제 뭐 얘기할 경우에 있을 때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좀 굉장히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회사에는 아예 일절 얘기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무슨 공격을 받아요? 너는 적폐다. 너가 집값을 올리는 투기 세력이다. 너 왜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하느냐. 일단 배 아파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개몽시키세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제가 욕먹어 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리감을 더 두면서 이제 거리감이 더 멀어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누가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하겠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삶이 정말 뿌리채 박히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180도 변했죠. 약간 무슨 전향한 느낌? 이게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네.
어디서건 부르면 술자리가 생기면 어디서건 부르면 이제 달려나갔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도피처로 좀 여기고 있어서 네. 이제 부르면 나가서 술 마시다 들어가고 주말엔 여가 생활만 즐기고 자기 개발은 하나도 없이 살았었죠. 그래도 일단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도 아, 이렇게 네. 놀러면 나가주고 하는 그런 게 본인도 좋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살짝 괴로워요. 그렇군요. 거절하는 것도 그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이거는 좀 거절하자라고 마음 먹어도 그동안에 이제 8년 10년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되게 아끼고 서로 막 그 응원해주던 친구들이라 네. 이 친구들의 요구를 그래도 술 한잔 하자란 거를 그냥 못 부딪히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럼 그 친구들 지금 다 집 있으세요? 다 있어요. 하나씩? 예, 다 있긴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만. 하나만? 예. 그럼 지금 친구들한테 우연히 목소리를 알아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는 우선 했어요. 제 네. 친구들한테 네. 근로소득자로 남으면 네. 결국에 내 자식들도 근로소득자의 길로 가게 될 거고 영원히 부자의 길로 가는 거는 영원히 계속 멀어지는 방법이니까 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주식도 있는데 주식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네. 뭐 주식 세계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공매도라는 스킬을 걔네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은. 네. 그래서 그런 상대를 상대하지 말고 조금만 공부하면 부동산의 영역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네. 내가 공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좀만 공부하고 부동산을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다들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예. 친구들을 구하기 예,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야, 진짜 무슨 저랑 그 어떤 생각이 가치가 일치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놀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똑같을 줄이야. 뭐 그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ENFJ. ENFJ요. 저는 ENFP입니다. 예.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책을 막 지금 다독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럼 책을 읽으면서 뭔가 꼭 다짐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목표 같은 게 있으셨나요? 우선 투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전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영역이긴 하잖아요. 네. 직장인이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안정된 수익 구조를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안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달팽이 소장님 건축주 되기 프로젝트를 눈여겨보면서 네. 그 와중에 고켈님은 언스크립트도 별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엄청 와닿았었거든요. 원래 뭐, 좋은 것만 네. 보일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보이고 저는 약간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삐딱하거든요. 그 매트릭스에서 이제 네오가 먹은 빨간 약 예. 두 번째 버전 같았어요. 제가 느낀 그 책의 느낌은. 그래서 결국은 너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나긴 하는데 사업까지. 예, 네. 사업을 해야 사업 소득으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언스크립트드는 약간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아예 부정하진 않는데 그렇게 그닥 추천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사업 소득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그 MJ 드마코는 추구하는 바가 아예 조금 달랐어요. 저희는 이제 갭 투자로 개수를 늘려놓고 골고루 인플레이션의 비를 계속 여러 번 맞게 해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겠다라는 과정을 가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MJ 드마코는 나이 80 먹고 부자 돼서 뭐 할래? 빨리 부자 돼서 인생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시간적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가장 빠른 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이제 조금 좀 살짝 빗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달팽이 소장님의 이제 건축주 되기 프로젝트를 보고 이거 잘하면 사업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어떤 네. 사업을 더 일단은 그 건축주 되기 프로젝트는 네. 전에도 제가 글에다 남겨놨지만 교육이 목적이거든요. 사실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해보는 것. 예, 그걸로 시작했죠, 저도. 네. 이제 이거를 어디 가서 이 돈 주고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험을 어디다 써요? 이제 우선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노하우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그래서 각 그 단계별로 좀 기록을 많이 해놓자. 네. 기록을 많이 해놓고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네. 내 것으로 좀 체득이 좀 된다 싶으면 네. 뜻이 맞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네. 컨설팅 팀을 한번 이끌고 싶어요. 그 컨설팅 팀을 이끌면서 이제 그간 더 이제 노하우도 더 쌓일 테고 이거를 문서화 시켜서 하면 책으로도 나올 거고 책이 나오면 이제 이 건축주를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인을 배양하는 교육 사업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달팽이 부동산 소장님이 하고 있는 맞죠. 이제 그 영역인데 그렇- 그거를 뺏어먹겠다는 거네요. 달팽이 소장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겸업을 하시는 되게 인사이트가 되게 넓으시고 네. 조예도 깊고 이제 경험도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달팽이 소장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우선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2세가 되겠다. 아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달팽이 소장님 후에. 예, 소장님 한 분이 하시는 거를 네. 그렇죠. 소장님의 제자들이 그 나와서. 제자들이 이제 전문 컨설팅 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사업 소득이 되고 네, 컨설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육도 시켜줘서 교육 시스템까지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프랜차이즈화 가능하지 않을까. 우선은 생각만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게 다 사업화가 가능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예. 그 미국에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도 있을 뿐더러 필리핀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썩빌 투자죠. 예. 그 집을 하나 사서 새롭게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또 판매하는 거예요. 막 네, 그런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더 정부에도 더 장려하는 영역이고, 미국에는 아예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 협회장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부동산 정책을 나눠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탑다운이죠 그냥. 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은 씨알도 안 먹히고. 비전문가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들었지만은 이거를 다 가족분은 다 들려주세요. 우선 가장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네. 이제 제 와이프가 제 생각을 좀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그 발을 떼기 쉽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혹시 그 집에 결혼을 정말 하시기 맞으세요? 예수님 같은 분 같은데 혹시 있는 걸 믿는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아니죠? 우선 제가 읽는 책에 이제 제가 읽고 네. 이거는 무조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 한 10권 읽으면 5권 정도는 와이프도 읽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생각의 공유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예.
그리고 부자산학교 6기도 수강했습니다. 아 지금 부자 아빠님이 5기시고 예. 부자 엄마님이 6기시고 예. 소감이 어떠셨대요? 부자 어머님은? 처음에는 뭐 사실 제가 다 듣고 이제 페니님 수업을 동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현장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하다 보면 내 지식의 영역이 갑자기 확장되는 그런 타이밍을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느껴봐라, 한 번은 가봐라.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 투자하는 경우가 있으면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꼭 들어야 된다. 내가 잘못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알아야 된다. 이거에 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유 부럽습니다 정말. 그 진짜 그렇게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고, 책을 또 같이 돌려 읽으신다는 것도 이거 무슨 영화에나 나올 만한 거짓말 같아요. 사실 절박함에서 시작된 거라. 두 분 다 그럼 절박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절박했죠. 근데 그 현명하신 것 같아요. 보통 남편이 이러면은 이제 부인이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말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남편한테 가보라고 권장할 정도면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평소에 바보처럼 사셨은 건 아닙니까? 자, 집돌이어서. 네, 예. 바보 온달 맞군요. 아유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청주에 또 하나 더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에 서울까지 해서 10채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건축주도 한번 해보시고 아예 그냥 상가주택을 하나 올리실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네,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네. 아유 진짜 오늘 이렇게 4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영상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애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부자 아빠로서 한번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역시 고켈님이 이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셔서 아니, 너무 말하라니까 감사하고 이제 이거부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훌륭한 근로소득자를 키우는 시스템이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도와줄 테니까 꿈만 제대로 좀 잡고 그거에 열심히 달려가면 항상 서포트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이거 무슨 엄청난 KBS의 뭐 인간극장 같은 출연한 느낌인데요. 이거 사실 고독 캘리포니아 채널 몇 명 안 봅니다. 네, 이게 나중에 진짜 큰 자산으로 저한테 뭐 원본을 달라고 하시면은 한 100만 달러 정도에 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또 이게 대화에 응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